우리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의자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져봅니다.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바라봅니다. 양자 물리학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기초적입니다. 과학자들이 100년 동안 논쟁해온 현상을 상상해 보세요. 중첩 상태입니다. 이는 전자든 광자든 입자가 특정 한 곳에 존재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상태에 있는 현상입니다. 마치 공중에 던진 동전이 잡히기 전까지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머리가 복잡해졌다면 당신은 바로 우리가 찾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의 심층 분석을 지원하고 깨달음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양자 동전을 측정하려는 순간 기적은 사라집니다. 중첩 상태가 붕괴되고 자연이 선택을 하며 우리는 단 하나의 결과만 목격합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그 비밀을 엿보지 못하게 막는 듯합니다. 하지만 잠깐.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결국 측정 행위 자체가 현실을 바꿉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세상의 그림은 이미 왜곡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여기에 주요 역설이 자리합니다. 측정이 측정 대상 자체를 파괴한다면 우리는 양자 세계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엔 어떤 논리가 작용하며 이 그림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자,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세계에서는 사물의 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고양이는 창턱에 앉아 있거나 소파 밑에 숨어 있다. 동전은 앞면이 위로 떨어졌거나 뒷면이 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양자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중첩 상태란 양자 객체가 가능한 상태 중 하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전자는 여기저기에 있다. 광자는 한 틈새를 통과했고 다른 틈새도 통과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다. 물론 불쌍한 고양이는 이미 수많은 설명에 끌려다녔지만 여전히 이 점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물리학자들은 아름다운 방정식인 파동 함수를 이용해 이를 설명합니다. 이 함수는 입자가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을 확률을 일종의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 한, 즉 보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입자는 모든 확률이 현실인 이 다별량 세계에 존재합니다. 이는 터무니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과학자들이 개별 전자나 광자를 이중 슬릿 장치 같은 특수 장치를 통과시켜 실험한 결과 입자가 실제로 두 경로를 동시에 통과한 듯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실험은 반복해서 수행되었고 매번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양자 세계는 우리의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 주요한 인지적 실패가 발생한다. 명확함과 확실함에 익숙한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모든 것이 분산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입자는 측정 행위 자체가 선택을 강요하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을지 선택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우리가 바라보기 전까지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이다. 그러나 바라보는 순간 중첩 상태는 붕괴되고 단 하나의 사실만이 남는다. 다른 모든 것은 새벽녘의 꿈처럼 사라져버린다. 우리는 이미 입자가 중첩 상태, 즉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까다로운 입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 하는 순간 물리학자들이 파동함수 붕괴라고 부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간단히 말해 자연이 인내심을 잃는 것처럼 보인다. 좋아, 알고 싶다고? 자, 여기 있다. 그리고 자연은 하나의 특정 결과를 선택한다. 다른 모든 가능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했다. 오직 하나의 가혹한 현실만이 남는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전적 세계에서 측정이란 단순히 정보를 얻는 행위다. 테이블을 봤다고 테이블이 사라지지 않듯 온도를 측정했다고 온도계가 날씨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그러나 양자 세계에서 측정은 그 자체로 시스템의 간섭을 일으킨다. 그것도 사소한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상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관측 행위 자체가 수많은 잠재적 세계 중 어느 것이 실현될지를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는 기기의 결함도 기술적 불완전성도 아니다. 현실의 구조에 내재된 원리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런 개념에 대해
완코키 말에 무력했다. 그는 달은 내가 보지 않아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달에는 그럴지 몰라도 전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것이 실제로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과학자들이 검출기를 이용한 이중 슬릿 실험 등을 수행할 때 관측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간섭 무늬를 파괴한다. 입자는 더 이상 파동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특정 경로를 선택한다. 측정은 말 그대로 중첩 상태를 죽인다. 마치 무대 위 마술사가 관객이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모든 마술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단 하나의 묘술만 남으며 나머지는 증발해 버린다. 그래서 양자 세계에서 측정은 단순한 훑어보기가 아니라 참여 행위다. 우리는 현실을 관찰할 뿐 아니라 형성한다. 일종의 악순환이 되는 셈이다. 양자 세계에 대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측정 자체가 우리가 연구하려는 대상을 파괴해버린다. 여기서 아마도 우리는 이 양자 퍼즐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도달한 셈이다. 입자는 모든 가능한 중첩 상태를 동시에 취한다. 그 정도는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려 하는 순간 중첩은 사라진다. 마치 잎사귀를 집어들자마자 저절로 타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측정이 양자 상태를 파괴한다면 지금 교과서에 당당히 실려 있는 모든 지식은 도대체 어떻게 얻은 것일까? 과학자들은 중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연구 대상의 본질이 연구 과정에서 파괴된다면 이 모든 양자 이론들은 대체 무엇에 기반한 것인가? 마치 고대의 수수께끼를 떠올리게 한다. 등불빛 아래서 사라지는 그림자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 바로 여기서 양자 물리학은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받기 시작한다. 교묘하고 거의 스파이 같은 측정 기법들. 현실에서는 물리학자들이 중첩 상태의 단일 입자를 포착한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단 한 번의 측정 행위만으로도 이 섬세한 다중성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다른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비유해보죠. 다른 행성의 대기를 이해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탐사선이 날아갈 때마다 대기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1000대의 탐사선을 보내면 어떨까요? 매번 조금씩 다른 것을 관측할 것입니다. 이 조각들을 합쳐야만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양자 세계도 대략 이와 같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수천, 수백만 번의 반복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하며 전체적인 통계적 그림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조각들로부터 우리는 중첩이 환상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실제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중에 논의할 약한 측정과 같은 더 정교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마치 닫힌 문 뒤에서 엿듣듯 양자 구조 전체를 파괴하지 않고도 일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순수한 형태의 중첩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흔적과 간접적 증거, 독창적인 실험을 통해 양자 세계의 모자이크를 점차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범인을 직접 본 적 없는 형사가 흔적, 단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하는 작업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현실 그 자체가 우리와 교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과를 보여주지만 과정을 숨기는 것이죠. 과학자들의 양자 속임수입니다. 이론상 측정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 첫 번째 기법은 언뜻 보기엔 지루해 보이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과학자들은 단일 측정이 중첩 상태를 파괴한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동일한 실험을 수백만 번 수행하면 그림이 저절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양자 동전을 1000번 던진다고 상상해보라. 매번 결과는 앞면이든 뒷면이든 무작위다. 그러나 이 모든 던짐을 합산하면 측정 행위 이전에 동전이 이중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바로 이렇게 중첩 상태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아닌 통계적 흔적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전에도 언급한 바 있다. 전자와 광자의 행동 역시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에서 검증된다. 입자들은 하나씩 장벽을 통과하며 간섭의 그림이 서서히 스크린에 나타난다. 양자 이중성의 명백한 흔적이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요소는 간섭, 즉 가능한 상태들의 파동적 얽힘이다.
입자가 중첩 상태에 존재할 때 그 파동 함수는 스스로와 겹쳐져 기묘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듯합니다. 중첩이 존재하면 특징적인 간섭 무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패턴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중첩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현실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포착합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첨단 연구실들은 거의 공상과학처럼 들리는 일을 해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양자 상태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양자 단층 촬영술 퀀텀 토모그래피이라 부릅니다. 이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서로 다른 각도와 조건에서 다중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마치 입자의 MRI 스캔을 실시하는 것처럼 양자 상태의 완전한 그림을 재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측정마다 무언가를 파괴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집계된 데이터를 활용해 사라져가는 듯했던 것을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트릭의 진정한 비결은 소위 약한 측정에 있다. 그 본질은 입자의 양자 상태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정보를 얻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방에 누군가 있는지 알고 싶지만 문을 열면 손님이 분명히 놀라 도망갈 테니 대신 벽 너머 소리를 조심스럽게 듣는 것과 같습니다. 약한 측정은 과학자들에게 시스템 상태에 대한 한 조각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각들을 신중하고 꾸준히 모으면 양자 세계의 취약한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도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물론 양자 얽힘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입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입자의 변화가 거리와 상관없이 다른 입자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이 연결 덕분에 과학자들은 개별 구성 요소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도 시스템 상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얽힘은 강측정 금지를 우회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아무리 많은 방법을 고안해내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 반사, 암시만을 바라봅니다. 직접적이고 솔직한 측정은 우리가 보존하고자 했던 것을 항상 파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속임수들 덕분에 인류는 양자 컴퓨터, 암호화 시스템, 새로운 근본 이론들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터무니없지만 놀랍도록 정교한 규칙에 따라 놀 줄은 배웠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단순히 미친 것입니다. 우리가 측정할 때 중첩 상태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지 우리가 하나의 현실 버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다른 모든 버전들은 다른 세계들에서 계속 존재한다. 이것이 휴 에버릿의 유명하면서도 소름 끼칠 정도로 논리적인 다중세계 이론이다. 이 개념은 1957년 휴 에버릿이라는 젊은 물리학자가 파동 함수 붕괴 개념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면서 등장했다. 그의 버전에 따르면 측정은 양자 상태의 붕괴가 전혀 아니다. 말하자면 우주가 갈라지는 순간이다. 입자를 측정하자마자 여러 복제된 현실이 나타난다. 한 입자는 여기에, 다른 입자는 저기에, 또 다른 입자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따라간다. 그리고 관찰자인 당신은 이 중 단 하나의 버전에만 남게 됩니다. 다른 모든 버전은 계속 존재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길에서 갈림길에 다다랐을 때 오른쪽으로 돌았지만 왼쪽 길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그 길을 걷지 않을 뿐입니다. 이는 매우 논리적입니다. 이 이론 안에서 중첩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며 손상되지 않습니다. 붕괴되지 않고 단순히 서로 다른 세계들로 분할될 뿐입니다. 모든 결과가 현실이며 모든 결말이 실현되지만 관찰자는 그중 하나에만 머문다. 이 관점에서 측정은 파괴적 행위가 아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 당신이 어느 곳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일 뿐이다. 우아하면서도 어쩌면 미친 듯한 이 이론은 양자역학의 거의 모든 논리적 모순을 해결한다. 만약 에버렛의 이론이 옳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 대한 무수한 버전이 존재한다. 그리고 양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예를 들어 전자가 어느 틈새를 통과할지 선택할 때마다 우주는 멈추지 않고 끝없이 계속해서 갈라집니다. 이 아이디어는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뒤집어 엎습니다. 모든 가능한 결과가 어딘가에서 일어난다면 현재와 현실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학은 아직 침묵하고 있지만 몇몇 실험들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다중세계 이론은 아름답게 들리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론을 실험적으로 검증할 명확한 방법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비록 양자 얽힘이나 지연 선택 같은 일부 양자 현상은 너무나 기이해서 그 배경에서 다중 세계의 아이디어가 그리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지만 말이다. 양자 컴퓨터나 새로운 형태의 간섭 실험을 통해 미래의 과학자들이 현실의 분기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거나 반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엄밀한 물리학이라기보다 철학에 가깝습니다. 만약 에버릿이 옳다면 우리는 영원한 우주의 만화경 속에 살고 있으며 이때 측정으로 인한 중첩 상태의 파괴에 대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오해로 변합니다. 중첩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지 우리 같은 작고 제한된 존재들은 무한한 세계 집합의 한 조각만을 볼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위안이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선 미칠 지경이다. 그러나 다중세계의 주요 이론은 양자 물리학이 지루한 공식만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는 상식에 대한 진정한 일격이다. 그렇다면 중첩은 붕괴하는가?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우주에게는 결코 아니다. 우리는 입자를 측정하려 시도한다. 그러면 측정이 중첩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무한한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더 이상하지만 소름 끼치게 논리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만약 입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정보일 뿐이라면, 철학처럼 들릴지 모르나 현대 물리학은 점점 이 결론으로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우주의 정보적 기원이라는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다. 그 의미는 곱셈표만큼 단순하면서도 양자 붕괴만큼이나 황당하다. 물질, 에너지, 공간, 심지어 시간 그 자체도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이들은 파생물이며 가장 깊은 수준에서 정보, 비트, 양자 상태, 0과 1이 기초다. 이 개념은 양자 컴퓨팅 관련 연구와 홀로그래픽 원리, 양자 정보 이론에서 활발히 발전 중이다.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측정이 왜 중첩 상태를 파괴하는지 명백해진다. 결국 본질적으로 그것은 불확실한 물리적 상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불완전한 정보에 불과하다. 이 관점에서 측정은 신비로운 개입이 아니라 평범한 데이터 명확화 과정이다. 마치 웹사이트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여 새로운 구체적 정보 버전을 얻는 것과 같다. 측정 전에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과 불확실성을 다루게 된다. 측정 후에는 정보가 보완된다. 시스템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마치 만능 구글과 같다. 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지에서 벗어날 뿐이다. 이는 중첩 상태의 소멸과 관측의 기이함을 모두 설명한다. 결국 정보적 세계관에서는 물리적 현실 자체가 부차적이다. 그에 대한 정보가 주체다. 근거 없는 추측을 피하기 위해 일상적인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검은 상자 안에 동전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안을 들여다보기 전까지 동전은 앞면이 위로, 뒷면이 아래로 동시에 존재한다. 이는 동전이 마법처럼 두 상태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를 양자 수준으로 옮겨보자. 다만 여기서 우리는 평범한 무지가 아니라 세계의 구조 자체에 내재된 근본적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측정은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다만 여기서 발견은 시스템 자체의 구조를 바꾼다. 이 개념은 비트로부터의 실체 it from bit. 아이디어의 창시자인 존 휠러 같은 과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발전 중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온 세상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다. 입자, 장, 물리 법칙은 인터페이스다. 우리는 세상에 특정 정보를 요청하고 측정하며 구체적인 답을 얻는다. 그러나 핵심은 정보 구조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측정할 때 붕괴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무지 혹은 확률일 뿐 현실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은 순수 과학의 경계를 넘어 철학의 심연으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모든 것이 정보라면 누가 혹은 무엇이 이를 저장하는가? 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리고 가장 대담한 이론가들이 주장하듯 우리는 시뮬레이션 같은 것에 살고 있지 않은가? 흥미로운 질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엔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의 정보적 그림은 일부 역설을 해소하지만 다른 역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사라지는 중첩의 신비주의를 벗어났지만 훨씬 더 두려운 질문에 직면한다. 객관적 세계는 그에 대한 정보 외부에 존재하는가? 일부 과학자들이 이 질문의 골머리를 앓는 동안 다른 이들은 점점 더
정교한 새로운 실험을 계속한다. 양자 세계는 사람들이 그것을 단순화하려 할 때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묘하고 역설적이며 우리가 상상할 준비가 된 것보다 보이는 경계 너머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느낌을 항상 남긴다.